네, 다음으로는 경제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소장님과 함께 어떤 경제 이슈 다뤄볼지 먼저 함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반도체 투자 매력도 업, 상승세 지속될까?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가 참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오랜만에 반등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대형주뿐 아니라 역시나 잘 가는 종목들,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종목들까지 오늘장 이 중소형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 매력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 저희 반도체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많이들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흐름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소장님? 네, 사실 작년 1분기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에 따른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많이 우려를 하셨을 텐데 1분기 때 이제 정점을 갱신을 하고 하반기 때부터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받았고 이후에 이제 HBM으로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HBM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4분기 때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최근에는 이제 CXL과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네. 추가적으로 3C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대체적으로 이게 반도체가 이제는 좀 공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또 다양한 테마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 좀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 제일 주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그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제일 주요한 포인트였고 HBM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성능 중심으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좋았는데 네. 나스닥이나 그쪽이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일부 좀 조정을 받았다가 금이 좀 좋아지는 듯 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네. 대체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또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반도체 흐름들을 저희가 함께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반도체 지난 1분기부터 뭐 저점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수출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10월이든 11월이든 그 산자부에서 발표되는 수출 동향을 좀 많이 체크를 네.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가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 지난 12월입니다. 지난 12월에 반도체가 110억 달러 수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는데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저점 이후로부터 회복 흐름들이 좀 지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전체적으로 2023년 1분기 때는 69억 달러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줬었고 2분기 때는 75억 달러, 3분기 때는 86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가 이번에 12월 때 110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4분기 때는 그 98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작년 4분기보다는 지금은 반도체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재작년 4분기 때보다는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2개월 연속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수출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 가격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도 그 지난 10월부터 그 고정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디램의 경우에는 1.3달러 정도 됐던 것이 1.65달러까지 이제 뭐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의 경우에는 지금 뭐 10월 달부터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을 봤을 때는 점차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산자부 장관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업사이클에 좀 진입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심지어는 그 22년 9월 이후로부터 15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이유는 사실상 그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 증가도 있었고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더 계속 좀 유효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오늘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2조 8천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났잖아요. 근데 작년보다는 그 재작년보다는 굉장히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좋지는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게 뭐냐면 지난 분기보다는 그래도 4천억 이상 좀 플러스가 됐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HBM에 대한 수치가 명확하게 찍힐 경우에는 충분히 좀 더 좋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금일장 뭐 1% 이상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게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좀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이 결국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피크아웃에 따른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데이터까지 함께 좀 점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뭐 수출 동향을 봐도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반도체 쪽에서 이슈들이 좀 많다. 온디바이스 AI, CXL 여러 가지들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그 결국은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HBM 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 CXL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지난달에 삼성전자에서 좀 이슈가 좀 컸던 게 업계 최초로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좀 성공했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갑자기 CXL이야라고 내용이 나왔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지금은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그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와 D램 저장 장치 등을 활용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AI 기능에 대해서는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가전이나 자동차 등의 영역에 탑재가 되면서 고성능 AI 수요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CXL에 따른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은 팹리스 업체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의 분위기가 좀 쏠리는 형상을 보여줬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금일 이제 뭐 엔비디아가 6%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가 어느 정도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 수출 통제를 좀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한 반도체를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6% 이상 상승을 한 건데 최근에 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던 게 칩넷 등의 그 3C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체크를 해보자면은 그 3C 중에 첫 번째가 칩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칩넷은 2028년까지 뭐 1,480억 달러, 그러니까 192조 원 규모를 좀 전망을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칩넷에 대해서는 뭐 GPU나 CPU 그리고 입출력 단자 등을 각각 공정해서 생산하는 데 합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돼서 올라갔던 게 3S 코리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종목명으로는 3S지만은 네. 정식 명칭은 1999년 이후로부터 변경된 게 3S 코리아입니다. 근데 3S 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칩넷 캐리어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3C에 대해서 칩넷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CXL 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2028년까지 20조 원을 좀 전망을 한다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스터마이즈드 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나 인텔 쪽에 인텔 등의 AI 가속기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하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 중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그 제재를 피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지금 뭐 디자인하우스나 이런 업체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커스터마이즈드 칩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연계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C에 따른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또 뭔가 나올 가능성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잠정 실적이 발표됐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확정 실적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반도체가 사용처가 넓어지고 또 인공지능 같이 여러 가지 좀 고도화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칩 자체가 고도화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지를 조금 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반도체 섹터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또 새롭게 반도체 종목들 한 해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예측을 해주세요. 일단 초반에는 좀 첫 거래 때는 좋았다가 나머지 좀 조정을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보였던 거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 흐름인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에 따른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수가 이제 뭐 급락을 하는데 차익실에 따른 내용들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 뉴욕 시장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도 좀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출하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악화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시기가 결국은 3월이냐 아니면 그 뒤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또 내용이 나오는 거는 기존에는 그 3월 인하에 대해서 뭐 90% 정도 이제 전망이 됐다 한다면 갑자기 지금 60%까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왜 우리나라 반도체는 떨어지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욕 증시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이 돼서 저번 주에 좀 떨어졌던 건데 특히 우리나라도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쉬어간 흐름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좀 더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오히려 모멘텀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 수출에 대한 증가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은 디램 등의 고정가에 대해서 상승하는 것도 계속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이제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확정 실적에서 DS 부분이 어떻게 좀 평가가 나왔는지가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반도체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뭐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뭐 턴어라운드가 된다거나 뭐 SK 하이닉스가 턴어라운드가 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지만은 얼만큼 얼만큼 줄였는지 결국은 4분기 때 실적이 매우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좀 주목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CXL이든 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던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은 리스크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적절하게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 실적에 대해서 이게 좀 확정 실적을 좀 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장비주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이든 뭐 후공정이든 근데 이쪽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있다 한다면은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정으로 뭐 한미반도체든 뭐 HP, SP든 그 관련된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좋지 않을 가능성으로 해서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 또 다시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눠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있으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하나 마이크론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3분기 때까지는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 좀 수치가 크게 좀 찍힐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4분기 때는 약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삼성전자에 따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은 계속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한다면 좀 크게 조정이 온다 하면은 24,000원 아래때까지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만큼 아래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24,000원 아래때는 그때는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QRT라는 기업이 있긴 한데, 이 QRT라는 기업은 투자 관점으로 좀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든 유통 주식수든 굉장히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그 이제 자금 규모나 시드머니가 크신 분들에게는 좀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긴 한데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기업이냐면 반도체 신뢰성 평가와 종합 분석 기업이니까 결국에 인증과 관련된 그 업무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진 않지만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건 바이 건으로 매출적인 부분들이 추후에 굉장히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QR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좀 연관성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외에도 현대차도 있고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레퍼런스도 좀 어느 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긴 한데 후에 만약에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좀 유통주식수가 늘 수 있으니까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현 대표가 SK 하이닉스 자회사의 그 SK 하이 ENG QRT 사업부를 2014년에 인수를 해서 출범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레퍼런스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AA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아톰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상용화 된다 한다면은 동사가 이전에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로티 베큐의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셀 제조 등에 사용하는 포월 베큐이라고 있는데 건식 그 진공 펌프 생산 판매 업체이긴 합니다. 근데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기도 하지만은 반도체 업황 회복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올 LED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올해 좀 크게 전망할 수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같이 좀 수혜를 받는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에로티 베큐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12월까지 조정 이후로부터 최근에 이제 우상향은 나오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점으로는 한 10% 정도는 상방을 좀 열어두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하나마이크론과 또 QRT, 에로티 베큐까지 좀 종목의 이런 특성에 맞게 골라서 한번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다뤄봤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